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19일 신박사의 장 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참 좋지 않게 마감됐죠. 종가가 거의 저가, 장중 저가 상태로 이제 마감됐기 때문에 사실 하락의 어떤 연속성 그리고 이제 양 지수 모두 이제 전 저점 부근으로 다가가는 어떤 추세적 흐름을 좀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지 않게 오늘 마감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종목별로도 그동안 시장을 받쳐줬던 이제 2차전지 섹터 대장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급락하면서 다른 2차전지 소재 장비 셀 업체들 모두 이제 같이 빠지는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결국은 뭐 그동안 좀 지수를 받쳐주던 업종까지 이제 무너진 거죠. 그래서 시장 메이저 어떤 수급의 어떤 이동이 명확하게 좀 보여줬고 좋지 않았던 흐름이 된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 또한 뭐 금리 부분 때문에 금리 상승에 대한 어떤 부분에 가장 취약하면서 그런 어떤 맥골 흐름에 이제 연동된 약세 흐름이 좀 이어지면서 최근에 어떤 흐름은 정말 좀 답답한 안타까운 어떤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 정리해보면서 시장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시장 1.1% 약세 마감했고요. 2355포인트. 거래대금 6.7조니까 굉장히 적었죠. 네. 상승 종목 수 140 종목, 하락 종목 수가 700여 종목. 코스닥 2.3% 많이 빠졌습니다. 751포인트 마감했고요. 거래대금 역시 6조 원대. 상승 종목 수가 200여 종목, 하락 종목 수가 1200 종목. 올 수급은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4,400 계약 정도 순매도했고 나머지는 뭐 큰 수급의 매도는 아니었어요. 코스피 쪽에서도 외국인 소폭 매도, 기관이 400억 매도,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500억 정도 매도했고요. 기관은 100억 정도 순매수. 선물 쪽에서 최근에 좀 매도하는 경향을 보였던 외국인의 어떤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 오늘 니케이 증시가 1% 빠졌고요. 홍콩 항생이 1.1%로 전저점 부근에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죠. 대만 증시도 전저점 부근에 다가가는 흐름으로 오늘 0.9% 빠졌고요. 상해 증시도 0.35% 약세. 오늘 장중에 이제 나스닥 선물 지수도 계속 약세 흐름을 보였고요. 지금 6시 정도 되는데 0.96%, 0.98% 거의 한 1% 정도 나스닥 선물도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지금 FOMC 금리 결정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작용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우려하는 부분들, 시장은 좀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좀 작용되고 있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다시 또 올라가는 어떤 흐름을 보여줬고요. 1393원이네요. 미국 국채금리 올라가는 흐름에 하여튼 전체적인 어떤 매크로 지표들이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차트 한번 볼게요. 코스닥 차트 흐름이 굉장히 좀 좋지 않게 마감했고요. 오늘 분봉 흐름도 계속 흘러내리는 형태로 이렇게 하여튼 좋지 않네요. 하여튼 전 저점을 깼고요. 코스피 지수가 지난 9월 7일 날 저점을 깨버렸고 이제 2300포인트 내외에 최근 저점 흐름이었던 6월 말 이제 7월 초에 구간으로 지금 접어든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종가가 저가로 마감했으니까 어쨌든 연속성을 좀 지니는 약세 기조의 흐름으로 좀 빠져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증시도 마찬가지로 오늘 분봉을 보면 계속 흘러내리는 형태로 쭉 이렇게 밀려버렸죠. 그래서 참 어려운 시장이 좀 되고 있고요. 전 저점 부근이 712포인트 정도 되는데 지금 751포인트 거의 이제 근접하는 흐름으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 FOMC가 시장에 좀 부정적인 어떤 투심으로 작용이 된다면 코스피, 코스닥 양대 증시가 전저점을 트라이하는 붕괴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고 전저점을 이제 깨버리는 흐름이 전개된다면 사실 최근에 시장에서 좀
나쁘지 않았던 성과를 냈던 업종들도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 메이저 수급의 어떤 구도는 오늘 수급 자체의 흐름은 보시면 뭐 크게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이 크게 팔진 않았잖아요. 근데 진짜 이제 메이저 수급들은 이제 뭐 개인 단의 이제 수급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수급들이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도 상당히 이탈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조금 뭐랄까 그 약세 기조의 어떤 흐름을 조금 내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만큼 오늘 수급은 조금 위험을 회피하는 쪽으로 굉장히 거세게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대표적인 거를 이제 좀 보면 먼저 2차 전지 섹터에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5.6% 빠졌어요. 이거 굉장히 큰 변화의 모습입니다. 상장 당시의 가격대 부근까지 지금 거침없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매물대인데 이 매물대의 어떤 흐름에서 처음으로 이제 5일선을 10일선을 이제 붕괴하면서 21선까지 닿아버렸거든요. 장대 음봉으로. 이거는 조금 의미 있는 변화의 모습이죠. 그래서 전체 지수 차원에서도 부정적이면서 또 그동안 지수를 그래도 방어를 해줬던 2차전지 섹터의 대체적인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도 안 좋은 어떤 투심을 만들어냈고요. LNF가 오늘 5.1%, 5% 이제 빠지는 흐름을 이제 보여줬고, 시총 상위 종목들 좀 보죠.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플러스로 내긴 했는데, 장기 평선인 240일 이평선을 이탈했죠. 예, 이거는 큰 어떤 의미를 좀 지니는 흐름이죠. 보시면 이제 이탈했어요. 240일 이동평균선을. 그렇죠. 처음으로. 그리고 저항을 받았어요. 깨고 저항을 받았어요. 이거는 일단은 좀 좋지 않죠. 지수든 종목이든 장기 평선을요 깨고 나서 저항까지 받아버리면 상당 기간 동안 약세 흐름으로 가는 게 거의 확률적으로 거의 뭐 99% 확률상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어떤 흐름 자체도 상당히 부정적인 어떤 이게 장기적으로 이제 꺾였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상당 기간 동안은 주가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확률이 나타난 거죠. 패턴이 나타난 거죠. 그게 지금 굉장히 좀 부정적이고 그게 이제 2차전지 대장주였던 LG 에너지 솔루션도 상당한 장대 음봉을 통해서 그걸 이제 보여줬다는 게 상당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오늘 1% 상승했는데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조금 빠졌죠. 0.5% 빠졌네요. 포스코 케미칼 요거는 이제 요것도 그러니까 이제 좋지 않죠. 좋지 않죠. 굉장히 강했는데도 불구하고 2차전지 대장급이었던 종목이 안 좋아지면 같이 좀 상당 기간 또 부정적인 어떤 기류가 흐르는 거니까요. 나노신소재도 이제 굉장히 좋은 어떤 흐름을 내다가 이틀 연속 급나가는 패턴을 통해서 이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났구나. 요걸 좀 보여주고 있고 좀 아쉽네요. 10% 빠졌고 오늘은 4% 빠졌습니다. 수급적으로 기관들이 팔았는데 이게 뭐 수급이 크게 나온 건 아닌데 기관 외국인들 수급이 크게 나온 건 아닌데 메이저 단 그러니까 진짜 선수들은 이제 개인 수급 주체로 이제 있거든요. 그 이제 그쪽에서 좀 나가는 흐름들이 좀 명확히 좀 최근에 보여지고 있어요. 2차전지 섹터 내에서도 그게 이번 조정 좀 길어질 수도 있겠구나. 에코프로도 오늘 6% 빠졌거든요. 전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중 고점 형태의 부분이 커졌고 결국은 전체적인 어떤 2차전지 이제 핵심 기업들의 기술적인 흐름 패턴 자체가 꺾이는 흐름으로 좀 변모했다는 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해가지고 나노신소재 이런 기업들 LNF 이런 기업들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이었고 코스모 신소재도 4% 빠지면서 좀 좋진 않고 대주전자재료 5% 빠지는 흐름
한솔케미칼 오늘 6% 좀 많이 빠졌네요. 그래서 이탈하는 흐름들, 저점을 이탈했네요. 여기서 방어를 했는데 저점을 높여야 되는데 여기서 저점을 깨버렸어요. 예, 이제 부정적인 어떤 흐름이죠. 일진 머티리얼즈 2% 빠지면서 전저점을 깨버리는 형태가 돼버렸어요. SKC 역시나 저점 깨면서 내려가는 형태. 소로스 첨단 소재 역시나 저점을 깼죠. 예, 저점을 깨버렸죠. 예,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구도 자체가 상당히 좀 꺾였다. 엔캠도 9% 빠지면서 최근에 가장 좋아하는 어떤 흐름을 보였는데 2차전지 소재 쪽에서 오늘의 흐름은 어쩔 수 없죠. 예, 전체 섹터가 이제 흐름상 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첨보도 2.4% 깨지면서 전저점 부근에 닿는 형태, 동아기업도 5% 빠지면서 조금 부담스러운 어떤 형태. SKI 테크놀로지는 저점을 깼네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지가 않다. 이거는 지금 단순히 2차전지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 흐름이 안 좋아졌다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지수가 안 좋아질 거를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종목들을, 지금 흐름들 자체는 지수가 전저점을 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를 미리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LG에너지 솔루션이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그 전 매물대 지역에서 꺾였다. 그러면서 에코프로 BM이 장기평선 붕괴되고 저항을 받아버렸다. LNF 장기평선 붙이는데 여기서 깨지면 이거는 큰 변화고, 에코프로 정고점 부근에서 세게 밀려버리면서 이중 고점 패턴을 만들었고, 성일하이텍이 최근에 폐배터리 대장격을 보이면서 상상 이래로 계속 상승을 했는데 이틀 연속 장대 양봉 나오면서 한풀 추세가 꺾이는 흐름이 좀 전개됐다. 이 모든 어떤 모습들은 지수의 저점을 깰 수 있다는 암시를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빠져나간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다음 수순 지수가 깨져버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미리 이제 바이오 쪽은 미리 그 선제적으로, 훨씬 선제적으로 수급들이 최근에 뺐죠. 삼성바이오가 그나마 이제 받쳐주는 수급이고, 셀트론 쪽도 그나마 지수 대비해서는 그래도 이제 지수 대비해서는 좋은 거죠. 좋은 거지만 그래도 바이오 섹터를 어느 정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흘러갔고, 셀트론 헬스케어, 셀트론 제약도 비슷하게 빠졌는데 셀트론 제약이 더 심하게 빠지죠. 그만큼 이제 이 실적적인 부분에서 측정할 수 없는 어떤 기업들은 더 이제 낙폭을 크게 보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셀트론 제약이 전저점을 깼다는 거는 이건 좀 좋지 않죠. 다른 바이오주에 대한 어떤 흐름을 얘기해 주는 거고, 결국 이제 금리입니다. 금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세게 이제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는 전환점을 돌기 위해서는 금리가 이제 어쨌든 전환되는 흐름이 피크적인 어떤 흐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한풀 꺾인다든지, 금리에 대한 어떤 정책 기조가 바뀐다든지 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 부분이 있어야 바이오 섹터가 지금 돌아설 수 있는 흐름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식해야 될 것 같고요. SE팜 같은 것도 이게 전저점을 깨버리는 흐름이 돼버렸네요. 진짜 무서운 어떤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섹터는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결국은 금리에 따라서 지금 바이오 섹터의 종목들의 흐름들은 결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레고캠 바이오 그리고 ABL 바이오 같이 또 굉장히 유망한 바이오 기업들도 뭐 속절없습니다. 이건 기업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바이오 기업들 지금 분석은 의미가 없고요. 전체 금리에 따른 어떤 문제로 지금 주가가 변동되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결국 바이오 섹터의 돌아섬은 금리의 기조에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 여실히 지금 제가 파악한 부분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2차전지 전체 섹터에서 상당한 수급들이 좀 빠져나가는 모습들이 전개됐었어요. 그래서 2차전지 뭐 장비주 쪽에서도 일부의 자금들, 그러니까 추세적인 흐름을 깨트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상당한 자금들이 좀 나가는 것들이 좀 보여졌고요. 예, 매크로 단어로 이제 움직이는, 반응하는 그런 수급들인 것 같아요. PNT라든지 하나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뭐 꺾이고 끝났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나가는 자금들이 보이는 거죠. 예, 그들이 이제 뭐 맞을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가는 자금은 있다는 겁니다. 유일 에너테크 뭐 전체적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자금들이 있다는 거예요. CIS, A-프로. 예, 그래서 전략적인 부분이라든지 이 2차전지 장비 사이클이 도래한다는 부분은 변함없지만 예, 일부의 자금들은 좀 나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로봇 쪽에서 SPG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뭐 2~3%씩 빠지고 뭐 해성 TPC 여러 가지 RS 오토메이션 아지넥스텍 뭐 로봇 관련주들도 오늘 뭐 에브리봇은 이제 올라가긴 했는데 주요 자금들 좀 이탈하는 모습들도 있어요. 예,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로봇 산업이라든지 뭐 스마트 팩토리, 이 자동화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 자체가 뭐 꺾인다든지 뭐 산업이 성장이 꺾인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닌데 자금들이 나가는 자금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들이 옳은지는 모릅니다. 그들이 팔고 나서도 시장이 안정화되면 치고 달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나가는 자금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FMC 금리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리스크를 회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 내에서. 그 자금들이 나갈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전방위적으로 업종 종목별로 전체적으로 나타났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기업은 굉장히 유망하고 장기 상승하는 구조로 갈 걸로 개인적으로도 보고 있는데 오늘 뭐 전체적으로 지금 종목들에서 빠져나가는 흐름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졌고요. 이거는 이제 주식이라는 위험 자산에 대해서 일단은 팔겠다 이런 의지가 상당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금리 결정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굉장히 불확실성이 이제 인식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수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전저점을 깰 가능성이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는 걸 이제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현금을 좀 확보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판 거예요, 결국은. 오늘 종목별 흐름들을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선수급들, 어떤 뭐 큰 손들의 어떤 수급 동향 자체가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력히 보였던 장이 오늘 장의 어떤 흐름이었고요. 여러분도 이제 판단을 하셔야겠죠. 현금을 좀 확보할 건지 아니면 나는 그냥 그대로 가져갈 건지. 근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크신 분들이 수급 주체들이 오늘 상당히 팔았습니다. 네, 그건 확실해요. 그래서 장중에 저도 집중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체크하고 주요 종목들 흐름들을 봤지만 상당한 자금들이 이탈하는 게 보여졌다. 그 자금들의 성격은 아마 리스크를 좀 피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현금을 좀 확보하면서 갖고 있고 싶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수급의 흐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오늘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장세 흐름이었다. 제발 뭐 사실 전저점을 깨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흐름이 좀 굉장히 좀 부정적이네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제 제가 읽어낸 거, 또 오늘 있는 그대로 이제 보여진 것들에 대해서 그대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도 뭐 제가 이제 제 어떤 관점, 그리고 제 스킬이죠. 시장 속에서 바라봐지는 그런 흐름들, 또 이제 뭐 호가창부터 해가지고 이런 수급이 이제 이동하는 흐름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보는 제 또 필터죠. 그걸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이제 여기에 따라서 현금화할지, 뭐 전부 다 매도할지, 아니면 저가 매수로 대응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각자 성향에 맞춰서 해야겠지만, 어쨌든 단기적인 급락의 가능성에 대비는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굉장히 센 급락이 오면 또 단기적으로는 세게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는 또 단기 트레이딩에 또 전략은 또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좀 전략적으로 지금 갖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누군가에게는 어떤 큰 위기와 두려움이겠지만 또 누군가는 또 큰 기회로서 캐치하기 위해서 또 현금을 확보하고 기다리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직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뭐 다 파세요 이런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큰 손들이 팔고 있다는 걸 얘기 드린 거죠. 예, 그게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결국 이제 예전에 셀트리온, 이제 예를 들면 뭐 헬스케어 이런 종목, 이런 구간에서 2020년 말에서 21년 초 요때 요 이제 큰 손들이 팔고 있으니까 팔고 있다고 얘기 드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판단과 결정과 액션은 이제 각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각자 하셔야겠지만, 제가 강요드릴 이유도 없고 강요 들어서도 안 되고, 어쨌든 큰 손은 상당히 오늘 팔으면서 시장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상당히 했던 모습이었다. 그리고 현금화를 좀 하는 모습들을 보였던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쪽을 보면요, 뭐 수급이 너무 안 좋으니까 동시 순매수한 종목이 좀 없죠, 많이. 현대차가 200억 정도네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상품에 대해서 동시 순매수가 제일 컸네요. 그리고 인버스 상품이 제일 컸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만큼 하방에 지금 대비하는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인버스 ETF 상품에 이렇게 쌍끌이 수급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코스닥 넘어가서 에코프로 BM이 200억 가까이, SM이 100억 정도의 수급이 들어오는 흐름들, 넥슨 게임즈도 55억 정도. 근데 오늘 동시 수급은 큰 의미를 지니기 좀 쉽지는 않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유의할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빅 이벤트 부분에 시장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있는 그대로의 어떤 해석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제 바람은 당연히 이제 전저점을 깨지 않는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 메이저 수급이 좀 이동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보여졌고, LG엔솔의 급락이 상당히 또 중요한 어떤 시그널을 좀 제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시장에 대한 전저점 붕괴 가능성을 좀 높이는 흐름들이 좀 이런 LG엔솔의 급락에서 좀 나타났고, 또 제약바이오 업종의 향배는 결국 금리에 달려있는 문제가 됐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오늘 장에 대한 분석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계속적으로 체크하면서요, 또 이제 이 단기 급락이라든지 어떤 형태가 나올 때 또 용기 있는 수급이라든지 추세 전환을 알리는 어떤 수급이 강력하게 유입이 된다면 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즉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대응할 수 있고, 이제 어떻게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신박사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